안녕하세요. 나누나 방송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그 세 번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제 쭉 살펴봤더니 그 구독자도 몇 명 생겼고 또 이제 조회수도 꽤 많이 올라갔고, 특히나 이제 몇 분이서 이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, 뭐 아직은 구독자 대부분이 저를 아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데 대한 어떤 격려와 뭐 기대,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댓글을 올려주실 분들께 감사하고,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이렇게 의견도 올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그 주제로 얘기했던 부분이 바위처럼 살 것이냐 파도처럼 살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고, 하나의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굳이 그런 삶의 방식을 놓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가지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뭐 그리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왜 나는 굳이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지난번에 잠깐 뭐 스쳐가듯 말씀드렸지만,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하고 늘 이제 방 안에만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, 혼자 그렇게 방에서 놀다 보면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. 그 집에서 한 2, 30m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마을에서 이제 조금 넓은 길이 있었는데, 사실 넓다고 해봐야 이 현재 그 도로로 따지면은 한 2차로 정도, 그러니까 편도 2차로가 아니라 왕복 2차로의 좁은 길인데, 그나마도 이제 시골에서는 그것이 넓은 길이었습니다. 뭐 거기서 친구들이 뭐 딱지치기, 뭐 구슬치기, 자치기 등등 뭐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뭐 뛰고 뒹굴고 하면서 이제 놀고 있었는데, 저는 이제 거기에 끼지는 못하고 그냥 잠깐 서서 그냥 우두커니 친구들이 노는 모습만 지켜보다가 다시 이제 힘겹게 집으로 들어오곤 이제 하는 것이 뭐 거의 저희 가장 그 장거리 여행이다시피 했습니다. 이제 집에 그러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,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제가 엄마한테 나 학교 보내줘 라고 이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이제 제 생각은, 제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 가면은 선생님께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친구들도 같이 사귀면서 어울려 놀고 하면은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학교를 보내달라고 졸랐는데, 제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, 제가 장애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, 그 엄마 이제 얘기가, 네가 혼자서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으면야 뭐 내년에 가나 금년에 가나 상관이 없겠는데, 너는 혼자서 학교를 못 가니 뭐 그러니까 엄마나 외할머니가 일일이 너를 업어서 등하교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. 그러니 금년에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1년만 더 있다가 가자.
또 실제로 이제 취약을 하게 되는 연령이 만 6세이기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되어야 이제 정식으로 취약 연령이 되는 것이기도 했고요. 그렇지만 저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왠지 좀 아깝게 생각이 되었고, 하루도 빨리 제가 어떤 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졸랐던 것인데,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년을 더 기다리고 이제 그 이듬해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, 문제는 그 1년을 늦춘 그 결과가 저의 그 평생을 좌우할 만한 엄청난 결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1년 후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욕심이 하나 생겼는데, 엄마 아빠가 다 이제 그 당시 서울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제 외갓집이 이제 진도였고, 제가 이제 진도에서 쭉 자라다가 이왕이면 나 이제 1년을 기다렸으니까 서울로 학교를 보내줘라고 이제 또 졸랐습니다.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장애가 문제가 된 게, 엄마 얘기가 서울에서는 학교를 가더라도 진도처럼 가까워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러는데, 네가 걸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. 그러니 진도에서 좀 다니다가 적응이 되면은 나중에 서울로 전학을 시켜줄게.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또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만 6세, 그러니까 8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, 그 입학하는 날 엄마 등에 옆에서 입학을 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동백꽃이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. 제 평생 동안 그 동백꽃이 그렇게 예뻤다라는 그 추억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하고, 이제는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반 배정을 받고 이제 1학년이 되었는데, 엄마한테 이제 입학하러 가면서 또 등에서 물어봤습니다. 엄마, 그럼 나 2학년 되면은 서울로 전학시켜 줄 거야? 그랬더니 응,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선생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1학년이 되어서 입학하면서부터 친구들한테 나는 2학년 되면 서울로 전학 갈 거다라고 뭐 자랑을 하고 다녔죠. 그렇지만 그 약속 역시도 지켜지지가 않았고, 결국은 진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손을 보게 되었는지, 결국은 이제 제가 고집을 꺾어서 피해를 본 그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초등학교로 입학을 1년 늦춘 것인데, 어,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이제 별 문제 없이 다녔는데, 그때 당시에 그 시골에서는 도시로 자기 반 학생들을 몇 명을 진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어떤 또 이상한 경쟁이 펼쳐지곤 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에서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을 한 대여섯 명씩 모아가지고 거의 지금 고3들이 대입 준비하듯이
혹독한 그 입시 준비를 했었습니다. 저도 이제 그 우리 반 다른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이렇게 이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6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서울에서는 중학교를 시험을 안 보고 추첨으로 진학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 이제 더더욱 문제는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도나도 또 서울로 전학을 할 것 같으니까 현재 6학년생들은 일체 서울로 전학을 불허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동시에 발표가 된 것이죠. 그렇게 되니까 오로지 서울 진학을 목표로 이제 정말 밤늦게까지 입시 준비를 했던 저희들로서는 엄청난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고, 또 그렇게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 역시도 그런 정책의 변화 때문에 서울로 학생들을 진학시킬 수 없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다들 좀 허탈해 하셨죠. 근데 이제 그때라도 사실 뭐 중학교를 서울 못 간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, 뭐 진도에도 중학교가, 그 당시에는 진도 인구가 13만 명이 넘는 큰 섬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가 한 20여 개가 되었습니다. 또 그 중에는 또 이제 뭐 인류 고등학교에 서울로 진학을 해가지고 이어서 이제 인류 대학에까지 진학하는 그런 선배님들이 더러 계셨는데,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지고, 좋아, 내가 진도에 남아있더라도 도시놈들을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가졌더라면은 결과는 더 좋았을 텐데, 어린 마음에 어떤 좌절감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의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노력을 하던 그러니까 서울 입시 지망생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6학년 2학기부터는 거의 공부에서는 손을 놔버리게 된 거죠.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제가 어른들의 뜻을 따라서 피해를 본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뭐 비슷한 사례가 몇 건이 있는데,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별로 재미도 없는 개인사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